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덕수 주재로 1일 오전 임시국무회의가 열려 두 법안의 제2요가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면서 윤석열은 안건 의결 뒤 곧바로 제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양곡관리법 그리고 간호법이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민주당이 주도로 하는 이 법안은 민생 법안이든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 윤석열식 국정 운영이 그야말로 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었습니다. 윤석열이 취임한 지 1년 하고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차례에 걸친 영수회담 제안에도 단 한 번 응하지 않았고 야당이 주도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으로 실력 행사를 하면서 거대 야당이 발목 잡는다라고 말하고 국회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국정 운영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후한무치한 태도에 정말이지 진저리가 쳐집니다. 결국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야당의 입장에서도 더더욱 윤석열 정부 여당에 협치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이 심판받는 그날까지 정치권은 극한 대립으로밖에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이동관 탄핵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의 탄핵안이 소추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국힘당 의원들은 몇 명씩 조를 구성해서 국회 로턴더 홀에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밤샘 농성 중입니다. 좀 날씨가 더 많이 추워야 할 텐데요. 윤석열 탄핵도 아니고 검사 탄핵에 저렇게 야당이 나서서 밤샘 농성까지 해야 할 정도인가? 이상민 탄핵 때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세상에 검사 탄핵을 한다니까 저렇게 난리를 칩니다. 역시나 대한민국은 검사 독재 국가인 것이죠. 어제 탄핵 소추에 앞서서 박주민 의원이 이동관과 검사 탄핵에 대한 탄핵 사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힘당을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언론사의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을 물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정섭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조차도 대변해 주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검사 신분을 이용해서 일반인에 대한 수배 여부나 범죄 기록 등을 조회했고 처가 골프장을 통해 검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5인 미만 집합금지로 문을 닫은 스키장을 전용으로 이용했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숙소나 식사비 등을 제공받았고 심지어 처남의 마약 수사까지 무마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혹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그래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말씀이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검사라는 이유로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 그런 국가, 그런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았기에 이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처리나 법안 처리 등등에 대한 언급도 좀 있으셨는데요. 매우 동의합니다. 하루하루 더욱 어려워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국회는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가 왜 열리지 않고 있습니까? 민주당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거 아닙니까? 원래 합의된 일정에 3시간 전에 급작스럽게 통지를 하고 합의된 안건이 이미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무산시킨 것, 그건 바로 이동관 지키기를 위한 국민의힘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의힘이 힘이 약하다고 했는데 지금 법사위를 이용해서 국회라는 몸통 자체를 흔들고 있는 건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이런 것이 정상화돼서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사위를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수백 건입니다. 민주당이 이번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다음 총선 이후에는 법사위 양보 또는 국회 관례 또는 협치 운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탄희를 앞세워 준연동형 비례제를 강조하던 이낙연까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를 결단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이낙연 역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발언까지 내뱉으며 도를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 중에 어제 행사장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잠깐 봤다. 원래 사람이 상당히 신중하고 소위 온건한 사람인데 저렇게 세게 하길래 한판 뜨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지하게 저렇게 몰아넣고 있잖아요 라고 답하더라 라고 전했습니다. 자, 민주당 타이틀을 달고 5선씩이나 하고 전남도지사에 국무총리에 당대표까지 역임을 했던 자가 현 당대표를 겨냥해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거, 이거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당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당 밖에서 의원들에게 이런저런 메시지를 통해 당내 분란을 야기시키는 거, 이거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최강욱 의원에게 윤리심판원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고의 직결로 징계를 내린 것처럼 이낙연 역시도 당 제명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죽하면 어제 추미애 전 장관의 장아리 출판 기념회에 자리한 함세영 신부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미애는 추다르크다. 자기와의 싸움, 또 절대자에게 호소하고 우리 민족 공동체를 위한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라는 점을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한다. 제가 많은 정치인을 만났다.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총리 다 남자들이다. 여성의 결기, 결단 수련 못한 것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가져왔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추미애 장관의 말만 들었어도 윤석열 같은 자에게 정권을 뺏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적폐들이 추인 갈등 프레임을 씌울 때 윤석열이 아닌 추미애 장관을 경질시킨 자들이 누구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또다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민주당을 흔드는데 이게 좌시하면 안 되죠. 다시는 민주당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물론 지들이 이재명 대표를 흔든다 해서 흔들릴 이재명 대표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어제 민주당의 의총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한 당론 채택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현실적인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권역별 비례제라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병립형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의원도 있었다. 약속을 파기할 경우에는 약속 파기에 대한 국민적 사과나 또는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실상 병립형으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준연동형 비례제로는 도저히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얻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고심한 끝에 안 되겠다 싶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내 가족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가장이 체면 구겨진다고 가족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이 내뱉은 말을 되돌리지 않는 가장은 없을 것입니다. 일단은 내 가족 살리고 봐야죠. 현 대한민국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먼저 내 가족부터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비판은 받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 결단이 머지않아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급기야는 검사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결과로 이끌어낼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